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금 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단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은 민주당의 재집권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위가 윤석열인 경우도 있지만 1위가 이재명인 경우가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지금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개인으로 들어가면 과거처럼 윤석열이 압도적인 1위를 못하고 있는 조사가 나옵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은 3등입니다. 이낙연을 제친 조사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역부족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을 끌어오게 된 건 물론 후보들 책임이 제일 크겠지만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준석은 뭘 하고 있을까요?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된 모양입니다. CBS 김현정 PD가 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100일. 뜻밖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 게 없는데, 결과가 없는데 무슨 평가를 하느냐?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라, 정권교체라는 특명을 띠고 당대표에 선출된 사람입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 진다면, 이건 정말 가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만, 만약 진다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겁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의원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그렇게 반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 본인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엇갈립니다. 저도 뭐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김종인이 하는 말들은 맞는 것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CBS에 출연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준석 대표는 마음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씨가 입당 후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해 그래서 입당하는 날 아침에 서두르지 말라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종인과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는 날 오전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윤석열이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은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은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김종인은 국민의힘 입당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 사실을 전화로 말도 못하고 그날 입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말에 속은 것 같습니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다면 말입니다. 자, 김종인은 이준석을 향해서는 이번 대선 이기지 못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도 끝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방금 전 김종인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면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미리 생각했다. 내가 입당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입당했기 때문에 여당과 국민의힘 내부 쌍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이걸 모르고 입당했다면 진짜 정치를 너무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바람과는 달리 윤석열 전 총장은 11월까지는 당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 머무르면서 힘을 키워서 11월쯤 후보 단일화 같은 것을 하라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듣지는 않았겠죠. 자, 당시 워낙 여러 공격이 들어와 당 차원에서 방어해 주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질문에 김종인은 그건 당에서 하는 일방적인 얘기다. 당에서 뭘 도와주겠느냐?
그러자 진행자는 그때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 3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묻자 김종인은 그건 이준석 이야기지 자기가 비단 주머니가 어디 있나? 비책이 무슨 비책이 있어요? 뭐 말이 많습니다.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꺼내주지 그럽니까?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준석이 뒤로 뒤통수를 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하는 그날 아침에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첫 마디에 입당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2시간 만에 입당을 해버렸더라. 당시 윤 전 총장은 입당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며 나중에 들으니 입당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내가 서두르지 말라고 하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한다. 일단 입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처신해서 지지도를 확대하느냐는 본인의 노력에 달렸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캠프도 이제 좀 큰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쉽게 윤석열 지지율만 가지고 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업혀가려고 한 것은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누구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중구난방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을 이끈 지 100일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준석에 대한 점수를 묻자 아직 점수를 매길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아직 뚜렷한 결과가 없는데 점수를 어떻게 매기나. 특별하게 변한 게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왜 그렇게 쩔쩔맵니까? 그냥 과감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고 변화를 해야지. 지금 오히려 전임자보다도 못합니다. 윤리위원장 뭐 이런 거 다 당무감사위원장 뭐합니까 지금. 앉지도 않고 지금 왔다 갔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좀 소신있게 박력있게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실망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은 내년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도 끝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대표가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꼭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의 정치적 멘토로 불린 김종인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혹평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지금 이준석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지금 정권 교체가 최우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준석이 포기해야 됩니다. 자, 윤석열 캠프에 이 김종인이 가서 좀 군기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도 지금 다른 참모들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자꾸만 좀 의의 없는 말 실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캠프에 들어가서. 아무튼 좀 내일 모레 내모레 하루하루가 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TV토론이 5시인가요? TV조선에서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